심실세동의 치료는 유일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믿을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신승용이라고 합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뇌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되고요. 오랜 시간 잠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5분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5분 이상의 이스케믹 타임, 허혈 시간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뇌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5분 이내에 빨리 처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1분에 10에서 20%씩의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 내지 1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회생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실세동의 치료는 유일합니다. 세동을 제거한다, 재세동입니다. 재세동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적인 방법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믿을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세동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이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을 가슴을 세게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호사가들은 얘기하기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의사가 주먹으로 한 대 더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아주 세게 한 번까지는 때려볼 수 있고요. 이런 걸 갖다가 프리코디아 썸이라고 해서 요 전흉부에 흉골이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아주 세게 한 번 정도 타격을 하는 것이 세동을 멎게 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은 발견 즉시 한 번 정도만 시도해 보는 게 좋고요. 반복 시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복 시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시도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즉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심장 마사지를 즉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재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재세동기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마사지를 하면서 재세동기가 도착하면 재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심실세동의 치료입니다. 먼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심실세동의 치료는 보통 원인 질환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실세동이 생기는 경우를 100% 막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식형 재세동기고, 이식형 재세동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심실세동을 경험을 해서 심폐소생술로 소생을 한 경우에는 보통 재세동기를 이식하는 걸 권장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후천성 원인에 의한 심실세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역적인 원인과 비가역적 원인에 의한 심실세동이 있는데요. 가역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뭔가 약이나 식품을 잘못 먹거나 또는 전해질 불균형이 심하게 왔을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해결만 이루어진다면 후속 치료는 대부분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에 환자분들 중에는 기질적으로 심장에 오랜 병을 앓으면서 심실세동이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부전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심실세동이 한 번 생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현재를 버티기 위해서는 재세동 치료를 위한 이식형 재세동 장치를 항상 기본으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부분 한 번 생기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서 발생하는 스톰이라고 하는 폭풍과 같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심폐 보조 장치를 사용을 해서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그와 함께 원인적인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젊은 분들이라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더라도 이식을 통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식을 하기에는 장기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보통 엘바드라고 하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약해진 펌프 기능을 보조해주면서 심실세동에 대해서도 같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심박동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공심박동기는 심장 안에 전극을 위치시키고 그 전극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랑 연결이 되어서
실제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신호를 통해서 심장이 충분한 횟수만큼 뛰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충분한 횟수를 뛰지 못할 때에는 자극을 주어서 더 많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가 환자분의 맥박을 만들어내는 횟수 자체가 적어진 경우에는 활동량에 따라서 더 많은 횟수를 갖다가 보조해 줄 수 있는 R모드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생리적인 요구량에 맞춰서 작동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세동기라고 하는 장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동기 기능 플러스 제세동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맥박이 느리지 않으면서 제세동 기능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세동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세동기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제세동을 할 적에는 심실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전극을 놓고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동이 제거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몸 안에 이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심실 안에 전극이 하나, 코일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심장 밖에, 피부 밑에, 흉곽 바깥쪽에 캔이 들어가서 마치 두 개의 전극이 심실을 사이에 놓고 작동을 하는 것처럼 작동을 해서 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보통 박동기에서 사용되는 전류는 0.5 내지 1V 정도 아주 약은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심장이 뛰도록 해주지만 보통 그 제세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작게는 20줄, 크게는 한 30에서 40줄까지 되는 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축전지에다가 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약 5 내지 10초 정도 충전을 해서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시켜서 세동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삽입형 제세동기는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 평균 제세동 치료가 들어가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동기 기능을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 총 수명으로 따졌을 때 한 1 내지 2년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7 내지 9년 정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톰이 생길 경우에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것처럼 하루에도 10번, 20번의 심실세동이 생겨서 제세동 치료를 했다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일시에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나 이틀만 해도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소진될 경우에는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알려주는 알람이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리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진동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세동기에는 그런 스피커 장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환자 본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인데요. 보통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켜져 있는 게 없고 핸드폰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자꾸 소리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뭔가 기계에서 빨리 병원에 가봐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 소진이나 또는 본인은 심실세동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세동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을 하셔서 다음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적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운동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 대표 선수 출신의 그런 운동을 아주 많이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도도 적당하고 횟수도 적당하고 지속 시간도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